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설빈 시인의 불안의 탄생석이라는 시를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탄생석은 문학가 지성사에서 발간된 울타리의 노래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이고 또 등단작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불안의 탄생석이라는 시를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탄생석, 이설빈. 처음으로 누군가 말했다. 여길 봐. 우리가 무엇 앞에 서 있는지. 커다란 바위가 있고 작은 돌들이 있어. 커다란 바위 둘레를 맴돌면서 어떻게든 옮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돌들을 걷어차면서 어쨌든 채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너나 없이 두 손 다 썼다고 여기면 먼저 떠나는 거다. 아마 죽을 때까지 어긋나겠지. 누가 먼저 말했건 그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다시 처음으로 비가 내린다. 빗방울, 빗방울로 끌어내리는 손은 더 가벼운 빗방울들이다. 빗방울들, 작은 창에 게으르지만 분명하게 내 뒤틀린 의식 위로 또 다른 흐름을 보태며 방점을 찍으며 애써 가라앉힌 닻을 끌어올린다. 닷들을 끌어올린다. 닷들을 끌어올리는 손은 더 무거운 닻이다. 닻을 올린다. 처음에 덧붙이며 눈뭉치가 구른다.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두 발 자전거를 탄다. 오르막길, 자전거에서 내린다. 네 발 자전거가 되어 나는 언덕을 끌고 있다. 내가 끌고 있는 것은 언덕이 아니라 단지 내 시선이다. 그 누가 한 번도 앞을 지나간 적 없는 것처럼 안경을 닦는다. 그 누가 한 번도 뒤를 봐준 적 없는 것처럼 성냥을 긋는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다. 처음에로 연결된 전신주 지나치며 본다. 아직도 묻히기를 거부하고 허공에 붙들린 채로 또 다른 경리의 교각으로 떠있는 그것을 본다. 높은 내압을 부여잡은 양극지의 긴장과 그보다 질긴 피복으로 감싼 무도정의 흐름, 순환, 그 성긴 편집 건물들 사이 무정형으로 누빈 풍경들, 서로의 몸속으로 쑤셔박은 배관들을 나는 언덕에 심긴 채로 내려다본다. 비탈길, 비탈길, 가속갈. 다시 처음에 덧붙이며 눈덩이가 구른다.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머리맡에 냉장고를 두고 이부자를 편다. 누군가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냉장고 문을 연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용물은 모른 채 그것을 나눠 품은 비밀들, 기한지난 쇠잔한 눈빛들, 푸르게 발등으로 떨어진다. 움찔움찔 냉장고 옆에 잠들어 있던 내가 눈 뜬다. 그 발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문을 닫는다. 이마와 귓불이 서늘하다. 반쯤 덜 녹은 눈빛 얼렸다가 닫힌다. 냉장고가 마지막인 듯 처음으로 웅웅거린다. 꿀벌떼가 비상하는 꿈, 낡은 선풍기, 말벌이 되는 꿈, 라디에이터, 꿀벌떼가 덮치는 말벌이 되는 꿈, 물 새는 보일러, 내 꿈이 너의 꿈에 침수되는 꿈, 따뜻해. 자다가 투욱, 힘껏 감아던진 고무동력기, 힘줄 풀리는 소리, 들린다. 예감에 오라 감기는 소리, 뒤에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목줄, 나는 기울어지며 수평을 무너뜨리며 내가 딛고 있는 경계의 접점 속으로 매듭 속으로 파묻힌다. 또다시 처음에 덧붙이며 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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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태에 이은 산사태, 팔다리 수십 개, 눈덩이마다 박혀있다. 눈덩이는 수천 개. 처음이 어려운 것이다. 냉장고 문짝에서 자석이 떨어진다. 한기에 파묻힌 내 이마로 자석이 떨어진다. 낯달, 처음에로 끌려갈 뿐이다.
별들의 예인선 다가온다. 낮달 어렵게 처음에 덧붙이려는 목일은 팔다리 수만개 제자리를 찾아 밤하늘에 꿈틀거린다. 나는 아 하고 처음으로 올려다본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어떤 시는 한번 읽으면 의미가 확연하게 이미지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는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의미가 뭘까 하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그런 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는 좀 후자일 것 같아요. 자유연상 기법으로 시인의 어떤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있는 시들을 툭툭 내뱉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목이 이제 불안의 탄생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탄생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석이 이제 탄생석이니까 돌 같죠? 탄생하는 돌. 불안하게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떤 태어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시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과정 아니면은 생애에 내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처음으로 누군가 말했어요. 여길 봐. 우리가 무엇 앞에 서 있는지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작은 돌들이 있어. 커다란 바위 둘레를 맴돌면서 어떻게든 이 돌이 옮길 생각을 하면서 이 돌을 옮기는 행위가 이 돌이 이제 또 탄생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맴돌면서 어떻게든 옮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다. 시적 화자가 복수지 않습니까? 나와 너. 이 돌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옮기려고 해요. 그러나 큰 돌을 옮기려면 작은 돌들을 걷어차면서 치울 생각을 하면서 너나 없이 우리가 나오니까 두 손 다 썼다고 여기면 이제 더 이상 이 옮기려고 다 했으면 먼저 떠나는 거다 했는데 나 이제 힘들어. 그러면 좀 더 하자. 나 힘들어. 그러면 좀 더 해 하면서 어긋나요. 누가 먼저 말했건 그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함께 있을 여길 봐. 무엇 앞에 서 있다. 어떻게든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처음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처음으로 가요. 다시 처음으로 가니까 비가 내리는 상황이에요. 빗방울을 끌어내리는 손은 더 가벼운 빗방울들이다. 비가 막 내리고 있고 빗방울을 끌어내리는 손. 이 가벼운 빗방울은 좀 무거운 빗방울과 가벼운 빗방울이라고 친다면 가벼운 빗방울이 무거운 빗방울을 끌어당긴다. 사람으로 치면 아기가 엄마를 끌어내리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창에 게으르지만 분명하게 창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빗방울이 맺혀 있는 게 의식에 뒤틀린 의식으로 또 다른 흐름을 보태며 방점을 찍으며 애써 가라앉힌 닻을 끌어올린다. 여러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애써 가라앉힌 마음을 또 끌어올려요. 아까 우리 어긋난다는 표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가라앉혔는데 닻을 끌어올리고 닷들을 끌어올리는 손은 더 무거운 닻이에요. 끌어내리는 거는 가벼운 빗방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끌어올리는 거는 힘이 있어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닻을 올려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내린다. 근데 여기 지금 바다로 가서 닻을 올리는 걸로 공간적 비약이 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처음에 덧붙이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건들을 처음이라는 그런 명제에 붙이면서 계속 변주하고 있어요. 눈뭉치가 굴러요.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든 새로운 일을 하든 처음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눈뭉치가 굴러오고
두발 자전거를 타요. 눈뭉치가 구르니까 겨울인 거죠. 오르막길, 아까 위에는 여름이었는데 두발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 자전거에서 내려요. 네발 자전거가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내리니까 자전거 바퀴 2개, 네발 2개 해서 네발 자전거가 된 거죠. 나는 언덕을 끌고 있어요. 막 눈이 지금 뭉치가 굴렀으니까 언덕을 올라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끌고 있는 것은 언덕이 아니라 단지 내 시선이다. 내 시선을 끌고 있다. 그 누가 한 번도 앞을 지나간 적 없는 것처럼 안경을 닦고 그 누가 한 번도 뒤를 봐준 적 없는 것처럼 성냥을 그어서 담배에 불을 꺼내 물고 불을 붙이고 언덕을 끌고 어떤 새로운 국면을 향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연결된 전신주가 있어요. 전신주는 한전에서 전기를 주면 이제 거기서 전력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된 전신주가 있어요. 지나치며 봐요. 아직도 묻히기를 거부하고 허공에 붙들린 채로 또 다른 경의의 교각으로 떠있는 그것을 본다. 전신주가 보통은 땅에 묻혀 있는데 아직 위에 이렇게 남아있는 전신주들이 허공에 붙들려 있다, 이런 표현도 재미있긴 한데요. 그렇게 붙들린 채로 다른 경의의 교각으로 떠있는 그것을 봐요. 붙들린 채로 경의의 교각으로 조금 이미지가 의미가 건너뛰면서 교각으로 확장이 돼요. 높은 내압을 부여잡은 양극지의 긴장과 그보다 질긴 피복으로 감싼 무도정의 흐름, 순환, 그 성린 편집 건물들, 건물들이 막 있죠. 근데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언덕이 있고 눈이 내리고 건물들이 있고 거기는 또 전신주가 있고 이런 게 이미지가 사실적으로 그린 것은 아닌데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쓴 거지만 이미지가 전달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집 건물들, 편집 건물들이라는 것도 재밌죠. 무정형으로 누빈 풍경들, 무정형, 딱 정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제각각인 그런 풍경들이죠. 서로의 몸속으로 쑤셔박은 배관들을 나는 언덕에 심긴 채로 내려다본다. 서로의 몸속으로 건물들과 건물들 사이에는 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도 있고 햇수관도 있고 전기가 흐르는 선도 있고, 그래서 나도 언덕에 심겨 있어요. 나도 그 어떤 이 언덕, 이 마을의 일원인 거예요. 나도 심어져 있는 거예요. 비탈길, 가속구간. 지금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황이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죠? 다시 처음에 덧붙이며 눈덩이가 구른다.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머리맡에 냉장고를 두고 이부자를 편다. 누군가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냉장고 문을 연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용물은 모른 채 그것을 나눠 품은 비닐들. 기한 지난 쇠잔한 눈빛들. 기한 지난 쇠잔한 눈빛. 이런 표현은 의인법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이 냉장고가 하나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맡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부자를 펴요. 냉장고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는데 그 누군가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용물은 모른 채 그것을 나눠 품은 비닐들. 기한 지난 쇠잔한 눈빛들. 푸르게 발등으로 떨어져요. 냉장고 밑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요. 움찔움찔 냉장고 옆에 잠들어 있던 내가 눈을 뜬다.
그 발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문을 닫아요. 이마와 귓불이 서늘해요. 냉장고의 문을 여니까 굉장히 서늘하지 않습니까? 반쯤 덜 녹은 눈빛 얼렸다가 닫혀요. 냉장고가 마지막인 듯 처음으로 웅웅거려요. 꿀벌떼가 비상하는 꿈을 꿔요. 낡은 선풍기, 말벌이 되는 꿈. 그러니까 이 어떤 말벌이 돼서 뭔가 날아다니고 싶은 커다란 벌이 돼서 그런 어떤 동적인 그런 꿈을 꾸죠. 라디에이터가 나오고, 라디에이터가 나오는 그 상황이 이제 조금 현대적이기보다는 이제 옛날 어렸을 때를 상상하는 그런 단어겠죠. 라디에이터가. 꿀벌떼가 덮치는 말벌이 되는 꿈. 꿀벌떼가 덮치는 말벌이 되는 꿈. 물새는 보일러. 내 꿈이 너의 꿈에 침수되는 꿈. 물새는 보일러가 이제 나오고요. 따뜻해. 물이 새니까 따뜻해. 자다가 투. 그래서 힘껏 감아던진 고무동력기. 물이 새서 고무동력기를 던지고 힘줄 풀리는 소리 들린다. 예감에 오라 감기는 소리. 뒤에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목줄. 누군가 나를 또 목을 잡아서 당겨요. 나는 기울어지며 수평을 무너뜨리며 내가 딛고 있는 경계의 접경 속으로 매듭 속으로 파묻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가 위에서는 자는 화자가 나오다가 이 꿈에서 힘껏 감아던진 고무 동력기, 힘줄 풀리는 소리. 그리고 기울어지면서 수평이 무너뜨리며 내가 딛고 있는 경계의 접점 속으로 매듭 속으로 파묻혀. 여기에서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꿈 속에서 물이 새고 이러면서 내가 고무 동력기가 되고 또 위에서 누구를 잡아당기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처음에 덧붙이며에서 눈사태 그 눈사태가 나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눈사태에 팔다리 수십 개가 눈덩이마다 박혀 있고 눈덩이는 수천 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 분열된 느낌? 커다란 그 바위였는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의 탄생석. 그래서 이 불안의 탄생석인데 지금 이게 눈사태가 나면서 눈덩이마다 박혀 있고 눈덩이는 수천 개가 되고 처음이 어려운 것이다. 냉장고 문짝에서 자석이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냉장고가 갑자기 나오죠. 그리고 자석이 떨어지고 한개에 파묻힌 내 이마로 자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심증적인 거죠. 눈사태에 이런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요거는 냉장고 문짝에서 자석이 떨어지는 거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자. 한개에 파묻힌 내 이마로 자석이 툭 떨어지고 낫달, 처음으로 끌려갈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낫달은 어떤 잉여된 사랑에서 이제 좀 많이 쓰는 그런 어휘이긴 한데 이 처음으로 끌려가요. 별들의 예인선이 다가오고 낫달. 이 낫달이란 의미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처음에 덧붙이려는 처음에 덧붙이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몸을 잃은 팔다리 수만 개, 제자리를 찾아 밤하늘에 꿈틀거려요. 나는 아하고 처음으로 올려다본다. 그래서 이 밤하늘에 꿈틀거려요.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낫달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눈사태가 나고 팔다리마다 눈사태 때문에 팔다리 수천 개가 막 박혀 있고 막 그런 걸 나오면서 그리고 나는 또 어렵게 덧붙이려는 몸이 잃은 팔다리 수만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복시키죠, 사건을. 그 눈사태에 팔다리가 수만 개가 나와 있다가 그것이
하늘로 슝 올라가면서 제자리를 찾아 밤하늘에 꿈틀거려요. 그리고 나는 시적하자는 밤하늘의 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상황을 올려다 봅니다. 불안의 탄생석은 그래서 불안한 어떤 상황들을 쭉 이야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빗방울부터 해가지고 눈사태, 냉장고 이런 것들, 커다란 돌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이 불안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가 그 불안이 밤하늘의 별로 반짝이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문학에서의 어떤 성취?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딱 고정돼서 독자에게 전해주다기보다는 독자가 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설빈 시인의 불안의 탄생석이라는 시를 읽고 감상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겨울날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